노영희 변호사님, 네. 좀 태도가 바뀐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 법조계 인사들이 보기에 이게 위기에 처해서 연기하는 건지 진짜 심경이 변한 건지. 근데 진짜 심경이 변할 가능성은 잘 없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심경이 변했다기보다는 예. 이번에 상황이 조금 변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 예. 나 정말 가기 싫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가기 싫다 그러면 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싫다는 얘기냐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나는 거기 가기 싫다. 그러니까 구치소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예. 또 나 혼자 절대 혼자 가지 않겠다. 같이 가자 이런 얘기도 막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해서 뭐 검찰 고위 관계자들 다 연루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그런데 보낸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리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번에만 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검찰 그 특수본 일기 수사할 때도 많이 했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도 지금 세 번째야. 이 특수본 일기 때 받았고 특검 네. 때 받았고. 특검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나요? 특검 때는 사실은 검찰 관계자를 조사를 못했고요, 특검에서. 검찰 특수본 일기에서는 검찰 관계자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때 윤곽근 고검장이 이제 조사를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묻혔어요. 묻히면서 뭐라고 했냐면 수사 다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있으면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의미심장하게. 누가요? 윤곽근 팀장님이 그 고검장이. 당시에. 예. 예. 그래서 아마 그거가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지금 그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수본 2기에서. 예. 그렇게 되면 그분들하고 관계되는 것들이 이제 이번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우병우 전 수석은 당신들 그런 식으로 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 날 넣으면. 나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다 얘기해서 같이 그냥 하자. 같이 묶이시면 되겠다. 예, 뭐 그런 아하.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예. 근데 그동안에 특검에서는 아예 그런 검찰 관계자들조차도 조사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조사한 거 플러스 이번에 46명, 50명 조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승건 차장님이 지난번에 그 기자들하고 티타임 하면서 우리 너무 억울하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니네는 우리 수사 못한다고 하느냐. 막 화를 냈는데.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오해에 대해서 예. 확 기분 나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불쾌하다는 심정을 딱 드러내면서 하고 오늘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조사를 받으러 이제 왔는데 우병우 수석의 얼굴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조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도 절치부심했다. 아하. 그런 걸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이번에는 간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또 이 심리 분석, 사람의 인상 분석, 이게 전문가이신. 그러니까 눈빛이 오늘 질문도 하기 전에 막 대답해요. 모든 문제 네. 전문가를 이렇게 조금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벌써 딱 그렇게 대충 이제까지 그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네. 아니 눈빛이 좀 많이 겸손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절반만 겸손해졌다. 그래서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실제로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구속이 딱 이번에 돼야 딱 절반이 아니면 49%쯤, 51%쯤. 52%죠. 52%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속이 딱 이게 절감이 돼야 예. 그때는 확실하게 겸손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딱 들어갈 때 예. 그때 딱 이 청사 건물을 딱 올려다 보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도 이제 그런 광경이 연출될 것 같고 예. 아직까지는 이제 좀 덜 겸손한데 사실은 오늘 검찰발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가족을 지금 무더기로 기소하겠다라는 얘기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센 얘기다. 다른 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족까지 걸 수 있으니 그런 네. 얘기인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얘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우병우 전 수석의 워낙 뭐 이 후배들이 많잖아요. 야. 그러니까 수사 기류에 대해서 대강은 듣고 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이게 비단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가족에게까지 다 예. 이게 화가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 검찰의 이 카드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괘씸죄 적용일 거라고 저는 봐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너무 기세등등하니까 뭐 여차하면 다 이렇게 안고 자기가 다 그냥 다 물귀신처럼 이렇게 하고 들어가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나오니까 예. 검찰이 아주 비장의 카드를 지금 준비를 한 게 아닌가. 검찰 수뇌부가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수사를 어찌됐건 전담하고 있는 그 첨단 범죄 수사팀의 이군수 부장검사께서 뭐 개인적인 연고도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본인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온 가족 무더기 기소 카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이 웃는데요. 웃는데요. 아닌가요? 탈세 관련된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예. 탈세 의혹 관련돼서. 왜냐하면 정강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는 분들 지난번에 박채윤 씨인가요? 네, 박지윤 씨. 예, 그 어느 병원 원장이죠? 그 이름 기억이 전찬 김영재 원장의 김영재 의원의 박채윤 부인을 그때 당시 배임 횡령으로 하려고 털었는데 그때 녹취록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회사하는 분들은 배임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늘 노출되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예. 배임 횡령, 뭐 탈세 이거는 뭐 예. 늘 상존하는 위험성이죠. 그렇죠. 기업하는 사람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래갖고 가족을 걸게 되면 뜨끔해지는 거죠. 그렇죠. 부부 일가, 뭐 장모, 뭐 아하. 하는 그 회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었고 아들이 정강 소속의 차를 아무 직원도 아닌데 타고 다녔다. 근데 막 이런 사실 것까지 가면 그건 좀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 가족회사 같은 걸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 그런 개인적인 유용을 조금 하긴 하는데 이제 이번에 검찰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그런 가족회사와 관련된 개인 비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 것들에 대한 치중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뭐 문체부 인사니 뭐 공정위 인사니 이렇게 그렇죠. 부당하게 감찰하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또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터치가 안 된다면 이제 그 정강이라고 하는 회사와 나머지 그 기흥 CC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예. 전부 다 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이 주 혐의고 직권남용 중에서도 세월호 수사 방해. 네. 그거는 그 박영수 특검도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때 윤대진 지금 현재 이제 2차장 검사인데 예. 당시에 그 광주에서 그 형사 2부장에 있었었거든요. 형사 2부장. 지금 광주 2차장이죠. 아, 부산지검 2차, 2차장. 예, 부산 2차장. 근데 예. 그분이 이제 당시에 그 세월호 관련해서 해경에서 예. 너무 제대로 이제 수사를 못하고 인명 구조 못하니까 관련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려고 이제 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예. 그러면서 이제 서버 압수수색 같은 것들을 이제 하려고 했더니 예. 우병우 전 수석이 그걸 못하게 막으면서 그렇죠. 외압을 많이 행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찬우 변호사가 있습니다. 18기. 변찬우. 네, 변찬우 예. 변호사가 그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총괄 지휘했던 분인데 광주지검장이었었죠. 네, 당시에.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하고 악연이 많아서 이제 옷을 벗으셨는데 그분까지 이번에 다 조사를 이미 마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관련돼 있는 세월호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보기엔 구체적으로 많이 지금 소명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 말고도 그 문체부 인사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지시했더니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 안 왔으니까 특별 감찰반을 동원해갖고 네, 뭐 협박하고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왜 획기적을 자꾸. 예, 뭐 뒤돌아서라 그러고 우리는 죄가 없어도 만들어내는 곳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협박하고 또 회유를 해서 핸드폰을 자진 임의 제출하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핸드폰을 이제 뺏어서 그걸 복구해서 뭐 누구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확인했으니 당신은 내 말을 듣든지 뭐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런 식으로 협박했다는 내용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인사부장 개입이 되게 많아요. 뭐 문체부만 있는 게 아니고 공정위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권한남용 행사했던 직권남용 것들, 이런 직권남용. 것도. 예. 그리고 이제 직무유기 같은 것들, 뭐 미래나 K스포츠 재단에서 알면서도 이제 그냥 봐주고 넘어간 것들. 직무유기는 입증하기 좀 어렵죠. 어렵죠. 사실 예. 직무유기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적극적인 직무 포기 의사가 필요해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일을 못하는 무능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예. 적극적으로 나는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예. 포기 의사가 명시적으로 나와야지 인정이 되는 죄예요. 그런 경우 거의 적용이 힘들다고 그렇죠. 봐야겠네, 이거는. 거의 적용이 예.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니까 이제 자꾸 본인은 무능했다는 쪽으로 지금 연막전을 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거랑 횡령 배임이랑 예. 또 이제 뭐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 이런 것도 예.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갈 협박죄까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특별감찰반을 동원해서 공무원들 불러다가 조사할 수 없는 내용까지 막 조사하고 압수수색까지 벌이고 양말 벗어 옷 벗어 아니 무슨 저기 예전에 그 남영동 대공무실도 아니고 예. 어떻게 뭐 양말 벗어라 옷 벗어라 이렇게 다 뺏겨놓고 그냥 취조하고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죠.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기능 자체가. 예.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한 걸 보면 그러니까 거의 지금 청와대 안에다가 미니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일종의 대공분실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들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예. 취조를 하고
이거는 확실하게 공갈 협박죄까지 포함시켜야 전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더욱이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 특수본에서도 못 밝힌 게 결국 최순실하고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모른다 그러잖아요. 최순실하고 모른다고. 관계를 사실은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민정수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냥 통상적인 공무원들의 그 행보로 볼 때. 예. 그래서 뭔가 있다. 끈끈한 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자백 이외에는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이 특수본, 2기 특수본이 반드시 좀 밝혀주길 바랬는데 아직 못 밝히는 것 같은데 밝혀내서 사실은 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순실에 버금가는 정도의 공범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까지 사실은 이걸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게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예. 아쉽습니다. 특검에서 이제 에피소드 이건 정말 아니 근데 에피소드예요. 그 에피소드 넘어가기 전에 예. 노 변호사님 예. 법적으로 공갈이라고 하면 공갈로 취득되는 경제적 이득이 있을 때 공갈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이제 공갈은 행위니까 예.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위협 같은 걸 가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무슨 이득 취한 계산상 이득이 있어야 이득을 되잖아요. 계산상으로 이제 뭔가 의무 없이 이렇게 뭔가 지불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신체적인 유형력의 행사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공무원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공갈 협박은 사실은 조금 되게 어렵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술 먹다 너 지금 공갈 협박이야 이런 개념하고는 예, 법적 그런 개념이 거랑은 조금 다르죠. 틀리잖아요. 예, 예. 예. 에피소드요. 에피소드요? 예. 아, 잊어버렸는데 에피소드 아니, 그거 에피소드 뭐, 말씀드릴게요. 머리가 치킨입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에피소드가 뭐가 있었냐면 아까 지금 최순실 씨하고 관계를 못 밝혀냈다 그랬었잖아요. 그거가 관련된 건데 어떤 사람이 특검에다가 사진 하나를 보내줬어요. 어허. 그 사진이 뭐였냐면 홀인원 기념 패를 이렇게 찍으면서 밑에 이렇게 누구 같이 쳤다 이렇게 동반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최순실, 김장자, 우병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다 적혀 있으면서 홀인원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기흥시 씨에서 했다. 어허. 이런 식의 사진을 보낸 거예요. 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최순실하고 우병우 씨하고 같이 이제 커플 썼을까? 장모하고, 장모랑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게다가 홀인원까지 그래서 그걸 알아보라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거를 뭐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했고 그걸 누가 보냈는지도 사실은 불분명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그냥 넘겼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순실 씨와 우병우 씨 사이에 있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다는 증거들이 사실 무대기를 많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확인이 안 됐다. 확인을 할 수 없는 구조여서 확인을 할 수 없는 구조여서 못했다는 거죠. 아, 그게 특수본이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지금 세 번째죠. 이 특수본 1기 때 받았고 특검 때 받았고 특검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나요? 특검 때는 사실은 검찰 관계자를 조사를 못했고요. 특검에서 검찰 특수본 1기에서는 검찰 관계자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때 윤곽근 고검장이 이제 조사를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묻혔어요. 묻히면서 뭐라고 했냐면 수사 다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있으면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의미심장하게. 누가요? 윤곽근 아, 팀장님이 그 고검장이. 당시에. 예. 예. 그래서 아마 그거가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지금 그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수본 2기에서. 예. 그렇게 되면 그분들하고 관계되는 것들이 이제 이번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우병우 전 수석은 당신들 그런 식으로 그 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 날 넣으면 나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다 얘기해서 같이 그냥 하자. 같이 묶이시면 되겠다. 예, 뭐 그런 아하.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예. 근데 그동안에 특검에서는 아예 그런 검찰 관계자들조차도 조사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조사한 거 플러스 이번에 46명, 50명 조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승건 차장님이 지난번에 그 기자들하고 티타임 하면서 우리 너무 억울하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니네는 우리 수사 못한다고 하느냐. 막 화를 냈는데.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오해에 대해서 예. 확 기분 나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불쾌하다는 심정을 딱 드러내면서 하고 오늘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조사를 받으러 이제 왔는데 우병우 수석의 얼굴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조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도 절치부심했다. 아하. 그런 걸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이번에는 간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또 이 심리 분석, 사람의 인상 분석, 이게 전문가이신. 그러니까 눈빛이 오늘 질문도 하기 전에 막 대답해요. 모든 문제 전문가니까 조금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벌써 다 그렇게 대충 이제까지 그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네. 아니 눈빛이 좀 많이 겸손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절반만 겸손해졌다.
그래서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실제로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구속이 딱 이번에 돼야 딱 절반이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괘씸죄 적용일 거라고 저는 봐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너무 기세등등하니까 뭐 여차하면 다 이렇게 안고 자기가 다 그냥 다 물귀신처럼 이렇게 하고 들어가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나오니까 예. 검찰이 아주 비장의 카드를 지금 준비를 한 게 아닌가. 검찰 수뇌부가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수사를 어찌됐건 전담하고 있는 그 첨단 범죄 수사팀의 이군수 부장검사께서 뭐 개인적인 연고도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본인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온 가족 무더기 기소 카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이 웃는데요. 웃는데요. 아닌가요? 탈세 관련된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예. 탈세 의혹 관련돼서. 왜냐하면 정강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는 분들 지난번에 박채윤 씨인가요? 네, 박지윤 씨. 예, 그 어느 병원 원장이죠? 그 이름 기억이 전찬 노영희 변호사님. 네. 좀 태도가 바뀐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 법조계 인사들이 보기에 이게 위기에 처해서 연기하는 건지 진짜 심경이 변한 건지. 근데 진짜 심경이 변할 가능성은 잘 없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심경이 변했다기보다는 예. 이번엔 상황이 조금 변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 예. 그 나 정말 가기 싫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가기 싫다 그러면 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싫다는 얘기냐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나는 거기 가기 싫다. 그러니까 구치소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한 걸 예. 보면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예. 또 나 혼자 절대 혼자 가지 않겠다. 같이 가자 이런 얘기도 막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해서 뭐 검찰 고위 관계자들 다 연루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그런데 보낸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번에만 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검찰 그 특수본 일기 수사할 때도 많이 했었어요. 그분이. 그럼 49%쯤 51%쯤. 52%죠. 52%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속이 딱 이게 절감이 돼야 예. 그때는 확실하게 겸손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딱 들어갈 때 예. 그때 딱 이 청사 건물을 다 올려다 보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도 이제 그런 광경이 연출될 것 같고 예. 아직까지는 이제 좀 덜 겸손한데 사실은 오늘 검찰발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가족을 지금 무더기로 기소하겠다라는 얘기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와. 이게 굉장히 센 얘기다. 다른 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족까지 걸 수 있으니 그런 네. 얘기인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얘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우병우 전 수석의 워낙 뭐 이 후배들이 많잖아요. 야. 그러니까 수사 기류에 대해서 대강은 듣고 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이게 비단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가족에게까지 다 예. 이게 화가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 검찰의 이 카드가